자, 깜찍이와 빠박이. 우리 조교들이요. 깜찍이랑 빠박이. 여자이고 남자입니다. 자, 59번에 3번. 자, 8조 4항에 정당예산 제도 가보면은 이제 여긴 자유란 말이 없고 그냥 민주 기본 질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민주 기본 질서 위배라는 거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관한 단순한 위반. 단순한이란 말이 조금 걸리네 요거. 단순한 위반 조처만으로도 족하고 충분하고 반드시 민주사회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 존립을 제약할 만큼 그 목적 활동이 민주 기본 질서에 대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자, 중요한 포인트만 나왔습니다. 위험성. 위험성은 추상적 위험성과 구체적 위험성 두 개가 있는데 구체적 위험성까지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순 위반 족하고 구체는 필요 없다 돼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 민주 질서가 있고 예, 정당 예산에 필요한 민주 질서가 있는데 그죠? 예. 이게 이제 민주 기본 질서를 단순 위반하는 경우가 있고 추상적 막연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 위험 초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주의를 단순 위반하면 그거 제재받습니다. 민주주의를 왜 위반합니까? 벌금, 과태료 제재받아요. 이건 당연히 제재를 받겠지. 근데 정당은 강력한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 위반으로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해산될 만큼의 위반인가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추상적 위반 안 돼. 구체적 위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란죄를 저지를 거야. 아직은 해산 안 됩니다. 내란죄를 나 할 거야. 진짜 할 거라니까? 말만 한다고. 막연한 위험이 있죠? 해산 안 된다고. 실제로 폭탄을 준비해야 돼. 폭탄 준비하고 구체화됐을 때 해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이죠. 일반 민주주의보다 정당 해산에 필요한 민주주의 위반의 범위가 더 얘보다 얘가 넓어요, 좁아요? 좁죠. 더 협소하다. 그러면 이제 협소하다는 거는 정당이 일반 결사보다 더 많이 보장되는 거예요, 적게 보장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강력하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협소하게 보는 겁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단순 위반 갖고는 해산이 안 돼요. 해산 안 된다고. 이거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해야만 해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틀었습니다. 자, 60번은 2번입니다. 정당이 등록 취소되거나 자진 해산 때 재산 굳고 예속한다. 자, 등록 취소는 정부가 정부가 취소하는 거죠. 조직을 갖추지 못했을 때 외형적 심사. 자진 해산은 뭐 자기들이 스스로 해산하는 겁니다. 자, 헌재가 강제 해산한 건 아니네. 그죠? 그럼 자진 해산 어떻게 됩니까? 굳고 예속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등록 취소 이제 행정 절차 위반이거나 자진 해산은 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제 기소하면 되고요. 헌재가 강제로 해산했을 때 민주 기본 질서 위반으로 아주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이럴 때만 굳고 예속이 되는 겁니다. 자, 61번에 1번입니다. 체크하시고 항상 먼저 지문 체크하세요. 정당은 법인기 없는 사적 결사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죠? 법인은 아니야. 법인,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고. 근데 공적에는 사적 결사체죠. 사적. 그죠? 국가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는 것은 헌법상 운영되기 힘들고 국가가 이제 자금을 보조하는 게 꺽쇠가 있네. 꺽쇠가 있으면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죠? 헌법상 허용되기 힘들고.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 하는 건지 법률에 따라 하는 건지 그걸 좀 묻고 있는 거예요. 꺽쇠 쳤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법상 허용되기 힘들고 다만 선거 허용제에 따라서 선거 경비를 보조한다. 자, 맞아 틀려? 헌법 조문 내용인데. 틀렸죠? 헌법 8조 3항에 국고보조금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있으니까 헌법상 당연히 보장되는 거지. 헌법상 허용된다 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국고보조금은 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또 기출 문제입니다. 국가 보조금을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아래 거죠.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61번에 1번입니다. 자,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 당원이 정하는 절차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자, 정당 국회의원제 제명할 때 국회의원의 찬성이에요, 당원들의 찬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3분의 1이에요, 3분의 2예요. 자, 어떤 거야? 자, 힌트. 보기에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국회의원이에요, 당원이에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2예요. 정확히 하는 사람은 이제 정답 나오겠지. 자, 어떻게 해야 정답 됩니까? 잘 나오는 질문인데. 예, 틀린 질문이고, 당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할 때에는 그 소속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일반 당원은 자격이 없어. 그리고 3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2도 아니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이게 정답이에요. 자,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61번에 2번. 정당의 활동이란 이게 사적 단체인데, 사적 단체 활동이란 그 기관이라는 게 뭐 대표, 이사 이런 고위급들이죠.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나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계속될 활동 일반을 의미하고요.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은 국회의원도 이제 정당 소속이지.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 정당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 대표자이므로 그들을 곧바로 국회의원은 국회니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곧바로 정당 활동으로 기록시킬 수가 없다. 자, 맞아요, 틀려? 자, 이거는 정지했어?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정호상. 자, 정지했지? 잘 적어놨지? 이게 빠져있네. 책 있어? 근데 그게 몇 분인지는 봐야 돼. 봐야 돼. 확인해서 이거 끝나고 나서 탁 끊고 그다음 다시 들어가야 돼. 자,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자, 정당의 활동이란 이렇게 나왔어요. 정당의 활동이란 이제 정당도 사적 단체인데, 정당의 이제 기관이 있죠. 기관은 뭐 대표나 이사, 고위급들을 말하고 주요 관계자들, 당원들이 이제 정당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행위로서 그 정당에 기속될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는데요. 여기까지 봤고, 그다음 중요한 말입니다.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 정당 대표자가 아니고, 헌법에서는 그렇다네. 헌법에서는 정당 대표자가 아니고 국민 대표자입니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있어요. 국가 일을 하는 사람이죠. 국가 일을 하는 사람. 그들의 일을 곧바로 정당 활동을 계속시킬 수 없다. 자, 맞아요, 틀려? 자, 국회의원의 활동을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없대. 맞아요, 틀려? 네, 맞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이 이제 요겁니다. 곧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은 이제 지위를 두 개를 가지죠. 국회의원은 이제 헌법에서는 국회니까 국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대표입니다. 자, 국민대표니까
공적 신분이에요. 공적 신분. 예, 공적 신분이라서 정당은 뭡니까? 사적 단체죠. 사적 단체이기 때문에 그 국민을 대표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당의 활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원칙은 헌법상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이럴 때 있잖아요. 사인의 신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때, 사인의 신분에서 또는 뭐 사적 활동을 할 때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그죠?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사적 단체를 대표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국회에 나왔을 때 헌법상 국민 대표성을 강조하면은 정당 활동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원칙이고, 다만 이제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사인의 신분에서 사적 활동으로 쓸 말이 나오면 이제 정당의 활동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올 때만 정당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이제 사적 활동으로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헌법에 있는 규정만으로 곧바로 사적 활동이 되느냐?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없다. 없다. 맞죠? 자, 다음 문제는 62번의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해산 결정이 비례 원칙에 부합한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헌재가 정당 해산할 때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 37조 2항이죠. 목수해법. 목수해법. 자, 부합한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 비례 원칙 준수 여부는 자, 통상적으로 기능하는 위헌 심사 척도에 의한다. 일반 위헌 심사 척도에 의한다. 일반 심사 척도에 의한다. 자, 맞아요, 틀려요? 이거 포인트예요, 여기가. 맞아요, 틀려요? 자, 틀렸죠? 자, 이제 헌재가 비례원칙으로 심사할 때는 이제 법률이나 공권력이 국민을 침해할 때 이제 헌재가 그걸 심판할 때 비례원칙에 맞나 심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헌재가 정당을 해석할 때는 이 법률이나 공권력이 헌재가 공권력이 되는 거예요. 헌재가 비례원칙을 써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정당이라는 사적인 단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입법부나 행정부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그 사적 단체를 침해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헌재가 누구 편에 서는 거죠? 국민의 편에 서 가지고 요게 이제 위헌인지 심사하는 거죠.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야, 법률하고 행정부 공권력으로 국민을 침해하는데 그게 합헌인가 위헌인가 우리가 심사해 주겠다. 이게 심사 기준입니다. 일반 심사 기준.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그 헌재 그 정당에서는 달라요. 사적 단체인 정당을 입법부나 행정부가 침해하는 게 아니고 헌재가 해산하면서 헌재가 침해한단 말이에요. 헌재가 침해하고. 그러니까 헌재는 원래 행정부나 입법부 침해를 심사해 주는 기관인데 정당 해산은 헌재가 정당을 침해하는 거예요. 다르죠. 자, 그럴 때도 이제 이 헌재가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해 줍니다. 일반 그 침해에도 비례 원칙 심사를 하지만 헌재가 할 때도 심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헌재가 심사를 할 때 남이 침해하는 거를 심사할 때하고 자기가 침해를 심사할 때 어떤 거를 더 엄격하게 심사해야 됩니까? 어떤 걸? 남이 잘못한 거를 내가 판단할 때하고 내가 남을 침해할 때하고 헌재는 어떤 경우를 더 엄격히 심사해야 돼요? 이 경우입니다. 자기가 이제 그 국민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국민을 침해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보다 더 엄격한 심사하게 돼요. 그래서 보충성까지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다른 방법이 없는가 강구해보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헌재는 국민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헌재가 국민을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을 때 보충적으로 그럴 때만 이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법률 공권력을 침해하는 게 잘못됐는지 헌재가 국민 편에서 심사를 해왔는데 정당에서는 헌재가 국민을 침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도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보충성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충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 통상심사 척도와 달라요. 다릅니다. 보충성까지 필요한 거예요. 됐죠? 자, 보시면 잘 알아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62번에 4번. 자, 타임명의 가명. 자,
실명제니까요. 정치자금 실명제죠. 타인명의 가명 당비납부 안 됩니다. 국고에 속됩니다. 자, 국고에 속되는 당비는 중앙선관위원회가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한다. 다 맞는데 이거 틀렸죠? 중앙선관위가 아니고 관할선관위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정당은 사적단체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정당이 뭐 각 도당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인천에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걸 이제 서울에 있는 중앙선관위가 다 관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관할선관위가 담당하는 거예요. 중앙이 아니고 관할입니다.